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부산 유세 연설 중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이준석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하고 내란 단일화를 할 거다. 선거 전날까지라도 반드시 할 거다. 그런데 아직 안 하고 있네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한번 지켜보시죠. 저는 지금 상당히 많이 아마 협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협상의 핵은 그거죠. 선거 비용 누가 담당할 거냐, 당권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서로 이해관계가 잘 안 맞지요. 노리는 사람이 너무 많죠.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당장 합당을 해야 비용 문제를 해결하는데, 각서를 써줘도 지킬까 말까 한데, 선거 끝나고 안 지키면 어떡합니까? 토사구팽. 이거 한번 겪어본 일 있죠? 이걸 어떻게 그러면 확실하게 할 거냐 라는 걸로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준석은 지난 토론에서의 발언이 대국민 소송으로 이어졌고, 이를 이병철 변호사가 맡았는데 이상호 고발뉴스에 출연해 다음과 같은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 3차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이준석이가 그 천하의 세계사의 기록이 남을 그 망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전 국민들이 분노하는데 그걸 그냥 분노로 그냥 끝날 일이 아니다. 그렇죠. 이거는 불법행위고 거의 범죄이기 때문에 이걸로 끝내서는 안 되고, 이준석 이런 그 천하의 악당은 네. 금융치료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전 국민들이 입은 이 정신적 피해가 너무나 충격적이고 심각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당을 응징하기 위해서는 형사 고발도 중요하지만 민사적으로 민사. 돈으로 그냥 네. 책임을 물어야 된다. 네. 해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는 이제 원고들을 모집하겠다. 그래서 원래 1차로 2만 명이 넘었습니다, 지금. 2만이요? 제 생각은 지금 이준석이의 지지율은 오늘 네. 한 7%에서 6% 정도로 내려왔다고 봅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더 두려우니까 10% 내려오면 지금 수십억 원을 본인이 다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선거 비용을. 네. 60억 정도 썼다고 제가 내부의 정보를 들었거든요. 그럼 뭐 대부분 이제 자기가 그걸 털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야, 여기 이제 정부 보조금 나오는 게 그 개혁신당이 현역 의원이 3명이잖아요. 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선 비용으로 지원되는 게 한 20억 정도 나오는가 봐요. 근데 나머지 한 30억, 40억은 이준석 본인이 독박 써야 됩니다. 우리 이병철 변호사께서 진행하려고 하시는 이 손배소 민사. 네. 요거를 지금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세요? 지금 1인당 얼마를 청구하는 거죠? 1인당 10만 원. 10만 원. 네, 10만 원은 네. 이 정신적 위자료에 법원이 인정하는 사실상 거의 최소 금액입니다. 아, 현실적인 금액이네요. 제가 목표는 네. 10만 명으로 이제 올렸어요. 처음에는 한 몇백 명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네네. 자, 10만으로 잡으면은 100억인데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보수적으로 잡으셨기 때문에 실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네요. 그렇죠. 거의 100%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준석이? 뭐 어떻게 이준석이는 이제 평생 네. 밑더미에 앉아서 살아야죠. 뭐. 야, 정말 진짜 엄청난 교육을 제공하는 셈이시겠네요. 그 빚쟁이는 대한민국 국민들. 네. 네, 채권자는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평생 빚 갚으면서 살아야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른 정치인들한테도 큰 계도 효과가 있겠죠. 김민석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오늘이라도 타월을 던지며 김문수 후보와 후보 사퇴를 해도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김구와 선조의 국적을 부정하고 민주화 운동을 배신하고 윤석열 내란과 리박스쿨 앞에 어정쩡한 비겁자 배신자 김문수, 명태균의 꾀주머니를 자기 것인 양 윤석열을 양두구육하고 틈만 나면 허위 조작으로 갈라치며 개장사 시즌2를 꿈꾸는 비열한 개장사 이준석, 아내 권력과 추슬 권력에 영구 집권을 꾀하며 철진한 쿠데타를 벌이다 패망한 몽상가 윤석열, 이들이 결국 70대 윤석열, 40대 윤석열, 60대 윤석열로 3도1치로 내란 계속을 꿈꾸는 1심 3채의 본질이 선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국민이 승리합니다. 국민 여러분, 빛의 선거혁명을 완성시켜 주십시오. 라고 포효했습니다. 자, 부산 연설에서 이재명의 신급 추진력을 알 수 있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불가능한, 할 수 없는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성남시장 2번, 경기지사 1번을 하면서 제가 하기로 약속한 거 95% 전후로 다 약속 지켰습니다, 여러분. 지구 온난화로 북극이 녹고 있어요. 미국이 그린란드를 무력 침공을 하겠다. 돈 줄 테니 팔아라. 그러는 이유가 뭐 같습니까? 북극 항로 시대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미 북극 항로로 배가 다녀요. 점점 항행 가능 일수가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10년 이내 30년대 중반이면 북극 항로가 활성화될 겁니다. 10년, 15년 후를 내다보지 않으면 그때 가서 준비하면 이미 중국 업체, 일본 업체가 전부 다 차지하고 난 다음에 숟가락 들고 달려들면 누가 기회를 줍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누가 그거 뭐 아직 멀었는데 이런 소리 하고 있던데 멀기는 뭐가 뭡니까? 바로 눈앞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10년, 15년 후에 그 북극 항로 시대를 대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북극 항로를 대비해서 대한민국의 해양산업, 수산산업, 북극 항로를 키우기 위해서 제가 약속하지 않습니까? 해수부를 유일하게 정부 부처 중에 다 모여 있어야 되지만 해수부는 반드시 부산으로 신속하게 옮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해수부만 가지고 부족하지요. 관련 해운 회사들이 와야죠. 전 세계 10대 해운 회사 중에 8개가 항구 도시에 있어요. 항구 도시가 아닌 그 내지 육지에 있는 건 두 곳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도 해상 근무 인원이 훨씬 많다고 하잖아요. 육지 근무 인원보다 해상 근무 인원이 많고 HMM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HMM이라는 제일 큰 회사를 대한민국 정부 지분이 70%가 넘어요. 정부 정책으로 하고 근로자들, 노동자들 설득해서 동의받고 끝까지 동의 안 하면 그냥 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것 가지고 부족해서 자꾸 산업은행 얘기하던데 지금 3년 동안 됐어요, 안 됐어요? 대통령 권력을 가지고도 못하지 않습니까? 맨날 거기 매달려가지고 누구 원망하면서 그러고 있을 겁니까? 산업은행은 부산에 특화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투자, 금융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아예 부산에 동남투자은행 하나 만들어서 해양 물류산업, 배후산업 지원할 수 있도록 국책은행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워낙 남의 발목 잡기 좋아하고 뭐든지 얘기만 하면 그건 이래서 안 되고 그건 저래서 안 되고 이런 얘기하는 집단이 있죠. 국민 뭐라고 있어요? 여러분, 정치라는 것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 없는 길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정치라는 것 아닙니까? 이재명의 민주당 정부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반드시 약속한 대로 해수부 이전, 그리고 HMM 이전,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동남투자은행을 만들고 거기에 더해서 하나 더 할 게 있어요. 대통령실에 북극항로 해양수산 전담 비서관을 두고 아예 제가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야말로 이재명이다 이겁니다.
윤석열이라는 대한민국 최악의 난국을 이재명이라는 대한민국 최고의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6월 3일을 꽉 쥐어야 합니다. 6월 3일 투표야말로 윤석열의 진짜 파면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